진짜 그 이번 방송은 아까 1부나 2부 같은 경우는 그 재밌게 할 수 있는 방송이 아니었습니다. 보시면 이제 한 사람의 인생을 그 망친 이 문재인 정권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 했고, 이번엔 조금 밝게는 이야기 하겠지만은 뭐 지금 현재 요 텐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는 쪽으로 되도록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굉장히 저랑도 비슷합니다. 이게 보면은 참담하죠 진짜. 인터넷 검색하거나 몽골 국립대학교 연락만 해도 금방 알 수 있는 정보를 네. 전화번호까지 알려줘도 일부러 안 하고 쌍그리 무시하고 집중적으로 언론으로 가짜 공격이나 했지 않습니까? 근데 보시니까 저 박사님도 똑같아요. 분명히 자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자기네들이 만들어놓은 프레임 속에서 그냥 모든 이야기를 다 하면서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이게 전형적인 좌파 전술이거든요. 너무 상식적이지 않고 논리가 안 맞는 게. 네. 아니야. 네, 괜찮습니까? 첫 보도를 네. TV조선에서 한 겁니다. 네. 첫 보도를 TV조선에서 했고요. 네. 두 번째, 한 50여일이 지난 후에 네. 한겨레 김의겸 기자가, 당시 김의겸 기자가 네. 단독으로 보도를 한 겁니다. 음. 단독으로 보도를 할 때 공격에 딱 들어가기 위해서 네. 문제점을 잡는 게 스포츠재단 이사장을 최순실이 단골로 다니는 마사지숍 원장을 앉혔다는 겁니다. 네. 그럼 국민들은 바로 분냉하죠. 딱 제목만 보고 다 화가 나죠. 당연하죠. 근데 뒤집어지죠. 이게 보면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뭐지 불을 피우면서 네. 슬슬 시작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네. 실질적으로 알게 된 건 9월이지만 네. 이미 그 전부터 준비는 시작되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뭔가. 네. 첫 번 딱, 그러니까 우선 TV조선이랑 한겨레가 보순된다는 거고요. 그렇죠. 좌우신문이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네. 그리고 박사님을, 국가기관에 일했던 박사님을, 네. 그것도 서울대, 네. 사범대 나오셔서 체육교육학과 학사, 석사, 박사까지 따신 분을 마사지숍 원장, 네. 마사지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네. 그게 탄핵의 첫 스타트였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변론을 하려고 하면 국회의원들이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말 못하게 막아버리고, 네. 예, 마사지샵 아니라고 얘기해서 해명을 하려 해도 질문에만 답하라 안 식으로 해서 말을 못하게 막아버리고. 방금 보여줬던 영상에 예. 그 지금 보니까 지나고 나서 보면 네. 얼마나 진정성이 답답하고 억울한 게 보이지 그쵸? 않습니까? 눈빛에. 네. 사람이 보통 거짓말 하냐 안 하냐는 눈을 그렇죠. 보면 압니다. 네. 이게 문제가 말이 되는 겁니까? 제가 이 사실을 알고 한 며칠 밤 화가 나서 잠을 못 자고, 지금 선거 기간에 선거 운동을 해야 되는데 네. 이 방송을 잡은 이유가 꼭 있습니다. 국회의원 한 명이라도 그렇죠. 그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알렸으면 막을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아니 뭐였어요? 그쪽 보좌관이 됐던 국회의원들은 아니 다른 신문에 날 정도로 이미 있었죠. 아니 그러면 그 야구 그 신문 네. 아까 있었으니까 그럼 거기 밑에 경력에 그 마사지숍 사장 이렇게 나왔어야 되잖아요. 아니, 그런 거 없잖아요. TV에서 마사지샵 원장 불러서 인터뷰를 왜 땁니까? 그러니까 운동 이미- 관련 뉴스, 그것도 9시 뉴스에. 아니 이미 그래서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사실? 네. 서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렇게 빤한 거짓말을 하는데도 이걸 그냥 이대로 막 강행시켜 갖고 완전히 사람을 그 인생을 망친다. 이거는 누가 봐도 기획 탄핵이고 누가 봐도 이거는 공작이죠. 그때 제가 그래서 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TV조선 한겨레 네. 연결고리 없습니다. 네, 거기도 마사지숍 원장. 네, 그리고 보통 탄핵 같은 경우는 좌파가 우파한테 하든지 우파가 좌파한테 걸어야 됩니다. 그렇죠. 뭐 노무현 정권처럼.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좌우가 없었습니다. 맞아요. 연결고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우리 위원장님이 예전에 네, 이거에 관련돼서 처음으로 의혹 제기가 아니라 합리적 의심을 제기한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 하고 나서 저도 이제 가짜 박사, 뭐 몽골 박사, 네. 뭐 엄청나게 공격을 당했죠. 그 내용이 뭐죠? 네, 이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배경 뒤에는 중국이 있답니다. 그렇죠. 외세에서 특히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중국 공산당과 의견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 내부에 있던 주사파, 네. 친중 우파 이런 세력들이 결탁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거의 보면은 뭐 외세에서 그 한 나라의 대통령을 쫓아낸 그런 음모와 공작이었다라고 주장을 해왔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네. 연결고리가 그거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건 제- 없어요. 합리적 의심을 부릴 때. 왜냐면 지금 저를 공격하는 우파들도 유튜버들도 전부 친중 우파들이거든요. 네. 중국에 대해서 비난 안 해요. 최근 들어서 조금씩 합니다. 왜? 안 하면 속보이니까. 그러니까 예. TV조선이라 어떻게 보면 조선일보라 안 합니다. 한겨레는 엮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조선일보의 기자 1명, 음, 2명 음. 이쪽은 포섭이 가능하거든요. 당연하죠. TV조선, 조선일보 전체를 다 포섭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한 명씩 포섭을 하는 겁니다. 음. 그럼 그게 누가 역할을 했냐? 네. 그 부분인 겁니다. 네. 그 부분이 이해가 풀리지 않았는데 위원장님 그때 얘기하셨던 그 부분이 저한테 탁 꽂히더라고요. 그렇죠. 중공이었다는 걸 아무도 눈치를 못 채고 있었던 거죠. 네. 그 부분에.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번 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네. 놀랍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늘 얘기하잖아요. 친중엔 좌우가 없다. 네. 아, 진짜. 그러니까 유튜버라 불리는 사람이 됐던 네. 언론인이 됐던 정치인이 됐던 기업인이 됐던 친중에는 좌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친중인 인사들에게는 국가관이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좌파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좌파는 진보고 국가를 더 뭐다 선진적으로 한다는 생각은 여러분의 그냥 망상이고 친중 좌파나 친중 우파는 그 국가라던가 개혁에 대한 의지는 없고 그냥 자신들의 사리사욕에 이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김희경 기자 출세했지 않습니까? 출세했죠. 출세했죠. 이 나라가 중국까지서 무너지는 것과 상관없이 본인은 출세한 겁니다. 네. 이번에 노승일 사회운동가? 출세했죠.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 나왔죠. 네. 국가 경제가 무너지고 한국이 자치경찰 제도에서 중국인들이 마구 들어오고 군인들이 내년서부터는 중국인도 들어온답니다. 네. 뭐 이런 현상까지 벌어지는, 그러니까 나라가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국회의원 배지를 달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것들이거든요. 야, 놀랍죠. 오늘 제가 위원장님 조금 세게 이왕 이렇게 된 건 세게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그냥. 예. 그냥 말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러면- 방송 잘 녹화해 두세요. 또 터질 수 있습니다. 터질 네. 수도 있고 문제가 네.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보자. 강호병이 처음에 있었습니다. 네. 강호병 다음에 여론 공작이 들어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여론 조작팀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차이나 그렇죠. 게이트. 네. 그걸 막기 위해 국가정보기관이 있죠. 네. 정보기관은 방송심의위원회는 네. 방송통신윤리심의위원회가 통신을 담당하니까 인터넷을 담당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국가기관인 정보원이 국가정보원에서 거기 IP 이상의 여론 조작하는 걸 막아냅니다. 그렇죠. 그 팀이 심리전단입니다. 그렇죠. 이명박 정권부터 뭐가 들어왔습니까? 국정원 심리전단, 인터넷 대응팀이 정치에 개입한다는 겁니다. 네. 정치에 개입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외세에서 정치에 개입하는 사람들을 막아낸 거거든요. 그렇죠. 못 들어오게.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권을 바꿨습니다. 박근혜 네. 대통령 정권으로 바뀌었고요. 네. 이제 어떻게 되냐. 윤석열 수사팀장이 들어와서 국정원에 들어와서 심리전단을 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국정원장 그만두고 네. 2차장 그만두고 음. 다 없어졌죠. 심리전단이 역할을 못하게 된 겁니다. 지금 그 우리나라 네이버가 됐던 우리나라 SNS에 그냥 중국인 댓글 부대가 완전 판을 치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네. 댓글 부대가 판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것만 잡냐? 그 심리전단 컴퓨터 대응팀에서는 네. 드루킹 같은 매크로 돌리는 사람들을 잡거든요. 그렇죠. 무법천지가 된 겁니다. 네. 그럴 때 이런 사건이 터졌습니다. 네. 이 사건 터져서 아까 정동춘 박사님을 네. 그냥 마사지사로 만들어버리는데 네. 거기에 어떤 역할을 했냐. 포탈의 댓글부터 해서 여론이 그냥 그렇게 몰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방어할 수 있는 한국은 무법천지고 막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국민들은 일어났고요. 네. 그러면서 촛불 집회에 인원이 동원되고 음. 사람들이 모이고 빵 터져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특검에 가게 되고 이런 게 하나 만들어졌다라고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 절대적 의심을 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우파 단체 중에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하는 게 2위까지 올라갔었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놀라운 거예요, 진짜. 방금 말씀드렸던 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는데 그렇죠. 역사도 아니고 네. 3, 4년 전 일을 잊은 민족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나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이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상황이 이렇고 네. 정말로 제대로 된 국회의원 한 명만 들어가면 우리 탄핵 막을 수 있었다라고 당연하죠. 사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그럼요. 그 말에 위원장님이 마음을 조금 바꾸셨습니다. 네. 예.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지는군요. 오늘 우리 이 방송하고 나서 엄청나게 괴롭힘을 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야, 굉장히 보람스럽습니다. 원래 저희가 또 이런 거 공격당하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싸움은 재밌어야 되거든.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분이었지만 네. 박사님을 그러니까 서울대 박사님을 그렇죠. 국가관에 간 10년 일하신 분을 그렇죠. 마사지사로 바꾸는 걸 보면 김정민 위원장을 뭐 실리콘을 써서 다른 인물로 산다. 실리콘으로 뭐 지금도 그거 믿는 사람들 많아요. 네. 김정민이라는 인물을 네. 김승아로 바꾸고 네. 탈바꿈해서 음해하는 게 네. 그것도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걔네 사람들의 특징이 중국을 절대 비판합니다. 아. 그리고 예전에도 올렸어요. 커뮤니티에 절대 뭐 중국 어쩌고 막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친중 우파들이. 근데 이게 보면 마찬가지예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우파를 했던 국회의원들 중에 소리 질렀던 사람들, 그게 다 네. 탄핵 세력들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탄핵 세력, 걔가 결국 그놈이 그놈이라는 거예요. 우파라고 생각돼서 우리 편인 줄 알았더니 이게 친중, 중국하고만 엮이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 우파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냥 좌파입니다, 그냥. 그러면 탄핵 같은 경우는 네. 대한민국 내에서 좌우 싸움이 아니었고 네. 다른 외국 세력이 중국 세력이라든지 북한 세력 다 들어와서 작업한 거라고 절대적 의심을 할 수가 있고요. 이재희. 네.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 경력들도 막 그 조작이 됐다는데 그거 사람들이 의심하세요. 저는 그 경력 그 조작을요 여러 번 당했어요. 그 위키피디아에 가면은 그 제 경력이 나옵니다. 지금도 나온지 모르겠어요. 왜? 나중에 아예 없애버렸거든요. 근데 위키피디아의 경력을 보면은 뭐 옛날 때 온갖 얘기가 다 있었어요. 몽골 약장수 뭐 이런 식으로 위키피디아에. 그거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팬분들 중에 바꾸신 분들이세요. 바꾸면은 거의 한 10분 뒤에 바로 바꿔버립니다. 끊임없이 바꾸면서 가짜 정보를 쏟아내더라고. 근데 거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하다 자기네들이 안 되니까 그냥 제 그 이력 자체를 그냥 인터넷에서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일개 개인 유튜버들도 이런 식으로 공격이 들어오는데 네. 탄핵과 관련돼서 했던 저 박사님 같은 경우는 얼마나 더 조직적이었겠어요. 상상을 초월한 그러한 방해 공작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경력을 검색할 때 이상하게 나오고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 TV에서도 이런 거 했던데 저도 똑같잖아. 이런 거 보면 EBS에서 갑자기 뭐 국내 각자 박사하기 어쩌죠 뭐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아니 외국에서 박사하겠다는데 아니 나는 국내에서 박사 땄다 한 말은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말한 적이 없는데도 저쪽에서 프레임을 씌워놓고 그냥 그대로 그냥 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뉴스가 나가고 나면은 친중 우파들이 이거를 기사를 받아서 확산시킨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한겨레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다른 우파 매체라고 생각되는데 그 다음에 우파라고 생각된 정치인들이 그거를 받아서 확산시킨다는 거예요. 이런 패턴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이거 놀랐구나. 이 사람들이 과연 진짜 우파일까? 진짜 무서운 적은 내부의 적입니다. 제가 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 예전에 우리공화당인가? 네. 우리공화당 맞죠? 네, 맞습니다. 우리공화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어서 이름도 박근혜 대통령이 알려줘서 만들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네. 했죠. 유지를 받들고 했다면서 어떻게 이런 분 관련돼서 공격을 안 했는지 그렇게 밖에 나가서 분명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밖에 나가서 집회하신 거에 대해서는 되게 고생하고 얼마나 마음이 답답해서 나가셨겠습니까? 그렇죠. 그 지도부들 뭐 했습니까? 그 지도부들 도대체 뭐 했습니까?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잡아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네. 무슨 성과를 내고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탄핵이 무효라면서요. 아니, 네. 그냥 탄핵을 무효 외쳐 무효가 됩니까? 탄핵 무효, 네? 탄핵 무효, 탄핵 무효 맨날 외치는데 네. 탄핵의 시작점이 잘못됐던 걸 핀셋으로 꼭 집어서 논거를 그렇죠. 아니면 이분이 지금 싸우고 있는 김의겸 기자가 싸우고 있는 민사소송이라든지 이런 분이 지원을 들어가셨던지요. 그 돈 어마어마하게 벌더구만. 네. 아니 무슨 짓을 하셨습니까? 왜 그런 거 안 해? 네. 우리 보고 탄핵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다라고. 네. 뭐 저희 새벽당에 그런 얘기를 안 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넘어섰고 그리고 선거철이기 때문에 네. 마음껏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탄핵에 대해서 접고 박근혜 대통령을 나오게 하려면 우선 우리가 힘을 가져야 됩니다. 네. 힘이 없는데 탄핵 무효 백날 해봤자 허공 속의 외침입니다. 당연하죠. 아니면 국민들한테 공감대, 공론화를 시키든지 공감대를 가져와야 되는데 국민들을 설득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네. 아주 흥분해서 지금 말이 좀 이런 오늘 부분은 텐션 굉장히 좋은데요. 어제랑 다른 모습을 지금 우리 강기훈 대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흥분해서 말이 조금 이런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뭐 굉장히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은 굉장히 텐션 좋습니다.
굉장히 아주 훌륭하게 오늘 방송하고 아주 있습니다. 화가 많이 네. 납니다. 아, 이건 진짜 화가 날 만한 일이죠. 오늘 이 앞부분은 진짜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이거 사실 누구도 몰랐던 얘기 아닙니까? 네. 사실 저도 오늘까지 몰랐어요. 네. 탄핵무효 백날 외쳐봐서 탄핵무효 전략을 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그걸 알리고 공론화 시킨다든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적진에 파고들어야 가야 되는데 찻장 속의 태풍은 아무 결과를 이끌어내지를 못합니다. 제가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이거 아까 얘기를 못하고 갔는데 못하셨네. 한번 얘기를 올려보세요. 할까요? 예. 우리가 얘기를 하죠. 네. 이렇게 보면 좀 힘드니까 제가 색깔을 좀 칠했습니다. 이렇게. 마사지 센터장. 계속 마사지 센터. 스포츠 마사지 센터의 원장. 예. 최순실 마사지, 최순실 마사지. 계속 이런 프레임을 지금 씌우면서 갔어요. 김의겸. 야, 이 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워갖고 일반 대중, 그러니까 이게 좌파를 선호하는 국민이 됐던 우파를 선호하는 국민이든 상관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저 사람은 최순실, 나쁜 년, 마사지샵 주인 이런 식으로 이 프레임을 딱 씌워가지고 완전히 그냥 뭐 열을 탁 올려놓고 예. 집어 들어가기 시작한 그렇죠. 거죠. 이게 사실 그 탄핵을 일으킬 때 그 여러 그 기폭제 중에 하나인데 첫 스텝이었습니다. 굉장히 이게 제일 빨랐어요. 이거 하나로 여기 돈 들어온 걸로 해서 뇌물죄 만들어서 다 만들어냈고요. 그렇죠. 이게 첫 스텝이었습니다. 이 안에 고영태, 그렇죠. 노승일 있었고 그렇죠.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 안에서 이제 그 다음에 태블릿 PC 터지고 네. 태블릿 PC가 스모킹건이라고 하는데 이거부터 태블릿 잡고 PC 시작합시다. 재판 증거에 없다니까요. 네, 이거부터 시작하세요. 그건 증거에 없어요. 빠져 있다니까. 네. 네. 오늘은 진짜 당 대표고 뭐고. 네. 시장로 씨. 그러니까요.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저 욕 안 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뭐 네, C 정도 A, B, C, D, E, F, G인데 뭐. 당 네. 대표고 뭐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검증해 보시고 검증해서 저희가 말한 이 정보가 옳다 싶으면 여러분들의 시각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또 많이 알려주십시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어떻게 이 모함이 시작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자꾸 깊숙이 파고 들어가면 그 깊은 배후에는 중국이 있다는 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무슨 선동을 해가지고 무슨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받게 한 게 아니라 진짜 진실을 찾아서 올라가야 된다. 그래야 알게 되고 사실 이 과정이 굉장히 힘든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거 조사한다고 해서 누가 도와주거나 지원을 하겠습니까? 저 아까 그 박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네. 억울함을 하는 과정 속에서 가세도 많이 기울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현실. 그래서 제가 정치판에서 돈 벌려고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경멸을 합니다. 왜냐면 이런 사람들을 돕지 않거든요. 네. 네. 어둡습니다. 이 어둠이 언제 거칠지는 모릅니다. 우리에게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새벽당이 이 어둠을 밝히겠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있었듯이 다시 한번 위대한 대한민국을 32번가의 기적 새벽당이 만들겠습니다. 비례정당은 32번 새벽당. Make South Korea Great Again.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4월 15일 여러분의 한 표가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